자, 키케로 음물론 계속해서 공부하자. 우리 로데스 섬에서 어떤 상인이 자신이 굶주리고 있는 섬 사람들에게 곡물들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지, 음, 뒤에 많은 상인들이 곡물을 가지고 오므로 솔직하게 말하고 비싸게 팔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안티파테르는 다른 견해를 주장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의 스승님, 선생님 디오게네스한테 하는 말이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인간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에서 태어났으며 따라야 할 자연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원칙이지. 따라서 한 사람의 유익함은 다른 지역 사회 공동체의 유익이며 공동체의 유익은 한 사람의 유익임이 틀림없습니다.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선생님은 디오게네스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정보, 즉 풍부한 곡물을 싣고 배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말이십니까? 디오게네스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숨기는 것과 단지 침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네. 내가 미래 저렴한 가격에 대한 정보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최고의 진리인 존재와 신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것을 숨기는 것은 아니네. 내가 파렴치한 것은 아니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 디오게네스 말도 일리는 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야, 여섯 번째 이야기. 안티파테는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제자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삶에 의해 맺어진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신다면 말할 필요가 있음을 선생님도 인정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답할 것이다. 물론 나는 그런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사회적 유대가 있다는 것이지. 각 사회는 각자에게 자신의 개인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여야 한다는 말인가? 자기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지. 각 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러한 사회라면 이익을 남기고 아무것도 팔 수 없고 뭐든지 무료로 주어야 할 것에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디오게네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오게네스 말도 일리가 있고 안티파테르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알게 된 것처럼 여기서 너는 누굴까? 이 책이 자기 아들한테 쓴 책이라고 했었지. 쓴 편지라고 했었지. 그 키케로의 아들이 되겠다. 내가 알게 된 것처럼 이 논쟁 전체에서 이 둘 중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선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꼭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 디오게네스나 안티파테르나 즉 한쪽에서는 단지 이익이 크다고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누구지?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지. 다른 쪽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그치? 전부 다 도덕을 다 중시하긴 하는 거야. 그걸 도덕을 경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런 게 있어. 그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비싸게 곡물을 팔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뒤에 뒷선박들이 곡물을 가득 싣고 오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 첫 번째 상인, 비싸게 곡물을 판 상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상인은 오래지 않아 비도덕적인 상인으로 낙인 찍혀서 오래지 않아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만일 그 상인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말하고 적정한 이유만 붙여서 팔았다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날 거고, 그 상인은 이제 대대손손으로 아주 훌륭한 기업을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단지 처음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 결국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 수 있다. 자, 다음 예로 넘어가 보자. 7번째 이야기.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결함들 때문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집이 좋지 않은 집인데도 건강에 좋은, 살기 좋은 집으로 여겨진다고 가정해 보자. 즉 모든 침실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좋지 않은 제목으로 지어져서 일부 무너질 위험이 있지만 집주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집의 하자를 고려한 집 고칠 비용이지, 예를 들면 한 1억짜리 집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 집의 하자를 고려한 올바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는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묻는 것이다. 자, 질문의 내용은 알겠지? 자, 7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 동영상 스톱시키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8번째 이야기다. 안티파테르가 말한다. 제자지. 물론 부도덕하고 부정직합니다. 구매자를 잘못 판단하게 하고 괜찮은 걸로 속이는 거지.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테네에서는 공개적으로 저주받는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잘못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길을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주는 것과 유사하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유도하여 손실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안티파테르는 역시 도덕주의자처럼 아주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다. 반면에 디오게네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판매자는 집을 사라는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지. 그는 집을 사라고 강요한 적이 전혀 없는 것이네. 판매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판매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내놓은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 그 집을 산 것이지. 예를 들면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뱀이 나오면 잘 됐다. 잘 됐다. 우선 그 집을, 거기서 나오는 뱀을 자신이 키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서 새롭게 뭐 집을 수리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사람이었다면 뭐 아무 상관없지. 그런 집에 하자가 좀 있어도.
사람들은 잘 지어져 있지 않고 아주 좋지 않은 집을 팔 때에도 좋고 잘 지어진 집이라고 보통 분양할 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기만적인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집을 자랑하지도 않고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 집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네. 그럴 수 디오게네스 말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구매자가 살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의 기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판매 전에 이미 들었던 결함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하는데 이야기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결함에 대해 가격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 어디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물건 팔 때 물건이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팔면 팔리겠나, 그치? 집주인의 의뢰를 받은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고 살기 좋은 집을 팔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도 재밌는 일이지, 웃기는 일이지, 그치? 라고 소리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8번째 이야기지.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키케로 음울원 공부하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